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7월 11일 오늘의 마감 증시 바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경우는 오늘 0.44% 하락 마감을 하였고요. 외국인이 200억가량, 기관이 2천억가량 매도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0.07% 상승 마감을 하였고요. 외국인이 1,200억가량, 기관이 300억가량 매도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양대 시장 이제 0%, 보합권을 중심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으나 이제 외국인 기관 모두 좀 매도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속에 좀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국내 증시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들을 많이 살펴본다고 해도 지금 이제 공매도에 대한 내용, 이제 코로나가 1차적으로 터지고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를 시켰잖아요. 이러한 제도가 막 필요하다라는 말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필요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 아니면은 아직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발표한 게 아니라 이러한 제도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수순으로 밝혀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는 이제 금융위에서 어떻게 언급을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좀 정책을 수립을 시키는지, 이런 내용 꾸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의 폭도 좀 많이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한국은 기존적으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조금 고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집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0.50%포인트 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언급이 되는 게, 이제 기존적으로 0.25% 인상을 하다가 확 0.50% 인상을 하면은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엄청 좀 늘어난다.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이 속도를 조절을 해야겠느냐 말아야겠느냐인데, 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방향의 생각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0.25% 그냥 기존적인 이 수치를 좀 고집을 하고 단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업이나 개인 가게나 기업들의 부채에 대해서 좀 부담률이 줄어들겠죠. 기본적으로 부담률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 측에서 지금 계속돼서 좀 매파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잖아요. 0.75%포인트, 0.50%, 거의 지금 나오는 게 0.5가 기본이고 0.75가 지금은 이제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은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미국은 빠르게 올라가고 한국은 느리게 올라가다 보니까 역전되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의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미국의 금리가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전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미국인들 입장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 한국에 무언가 자금을 넣어둘 이유가, 모멘텀이, 동력이 사라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외화와 환율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갖고 생각을 해볼 필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제 한국이 금리 인상의 폭이 25%가 아니라 0.25가 아니라 더 높인다고 하면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게 부담되는 게 좀 가중이 되긴 하지만, 물가 인상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리 역전에 대한 내용은 조금 우려감이 덜 할 수가 있지도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금리 인상의 폭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개인의 소비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말은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당연히 물가 인상,
폭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 측에서는 어떤 방향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저 같은 경우는 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이제 다시금 부각이 돼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내용. 7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다시금 10,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언급을 보면은 이 상태로 가면은 10만 명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좀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코로나 관련주들 뭐 바이오, 치료제라든가 백신 관련주들이 있죠. 그리고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이후에는 뭐가 있었죠?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를 했었으니까 뭐 웹툰이나 뭐 메타버스 게임 이런 것들도 그런 동력으로 갔었는데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사실 거리두기가 다시 이어질지 한국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봉쇄 조치가 다시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도 이제 다시금 이제 BA5 변이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중국은 지금 우려감을 갖고 다시금 봉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코로나에 대한 내용들도 체크를 하면서 우리 증시 동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특징주들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뭐 이를테면은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대표적인 바이오주들도 좀 일단은 강세를 보였고 아까 말씀드린 뭐 원격의료, 뭐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인가? 이름이 뭐지?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조금 이제 상승을 했어요. 이제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주들 뭐 현대차, 뭐 기아 이런 종목들이 좀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한 4%가량까지 올라갔었네요. 굉장한 우량주인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좀 이제 증시가 계속해서 사실 불안한 측면을 이어가고 있어요. 주말간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완화가 된 수치가 나오면서 견조한 수치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소폭 완화가 되었지만 이게 참 웃긴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완화가 됐지만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긴축, 금리 인상의 폭은 더욱더 세질 수도 있을 것이다. 소득이 더 생기니까. 이런 내용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의 폭에 대한 내용이 더욱더 지금 화두에 오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 침체도 부각받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대내외적인 악 변제들이 껴있다 보니까 이런 힘겨운 시간들을 지금 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들일 수 있으니까 잘 한번, 화이팅 해가지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증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